문이 열리는 순간 차세리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시간이 제 발로 다시 들어온 줄, 그 집 안에서 차세리 혼자만 모르고 있었는데요. 양지바른 한의원 집안은 겉으로 보면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었어요. 양선출은 신문을 넘기고 있었고, 양동익은 의원 확장 이야기만 붙들고 있었고, 양은비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시큰둥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공기만은 달랐습니다. 차세리가 먼저 바뀌었기 때문이었어요. 늘 집안 살림과 재산 관리, 시아버지 비위, 남편 체면, 자식들 눈치까지 다 챙기느라 자기 마음은 맨 뒤로 밀어두던 차세리가 요즘은 자꾸 다른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접어둔 꿈 하나를 다시 꺼내보고 있었어요.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지요. 차세리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괜히 웃음거리가 될까봐, 이제 와서 무슨 공부냐는 말을 들을까봐, 더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신조차 그 마음을 믿지 못했거든요. 미인 대회 출신이라는 말은 사람들 귀에 번듯하게 들렸지만 차세리한테는 늘 다른 이름이기도 했어요. 공부 대신 선택했던 길, 버틸 수밖에 없었던 선택, 그 뒤에 남은 허기 같은 것이었지요. 그래서 한성미가 아무렇지 않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때 차세리는 웃는 척했지만 속은 몹시 흔들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늘 자신만만한 차세리였지만 사실은 누군가 한 번만 진심으로 등을 밀어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의외였던 건 양선출 반응이었어요. 양선출은 차세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자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차세리는 그 침묵이 거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양선출이 낮게 한마디 했지요. 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너 하고 싶은 걸 한 적이 있냐? 그 말에 차세리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양선출은 표현이 거친 사람이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양선출은 차세리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얼마나 영악하게 또 얼마나 악착같이 버텨왔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는 말 앞에서 처음으로 며느리를 집안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냥 늦게라도 자기 삶을 찾으려는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돈이든 선생이든 필요한 건 다 붙여주겠다고요. 그렇게 차세리는 개인 교사를 구하게 됐습니다. 까다롭게 고르고 또 골랐어요. 이왕 시작하는 거 허투루 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남의 눈을 지나치게 많이 읽고 살아온 차세리답게 사람부터 보고 싶었거든요. 말투, 태도, 눈빛, 상대가 숨기고 있는 기세까지 차세리는 늘 빨리 알아채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사람을 잘 보던 차세리가 유독 놓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최민서였습니다. 최민서는 미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서류도 단정했고 말도 조용했고 지나치게 튀는 데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긴장한 사람 특유의 들뜸이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대저택, 처음 마주하는 가족들, 까다로운 면접 자리 앞에서도 최민서는 너무 차분했어요. 마치 이 집 공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기도 했고 낯선 자리에 온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들어올 순간을 기다린 사람 같기도 했지요. 차세리는 그걸 편안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앞에서 과하게 움츠러들지 않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며 집안 이야기를 했지요. 양선출, 양동익, 양현빈, 양은빈, 민지후까지. 차세리는 설명하면서도 스스로 조금 놀랐습니다. 원래 남한테 가족 속사정을 쉽게 꺼내는 사람이 아닌데 최민서 앞에서는 말이 이상하게 막히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최민서 손이 사진 모서리를 쥔 채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 얼굴을 볼 때와는 다르게 차세리 얼굴 앞에서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어요. 차세리는 그걸 놓쳤는데 최민서 안에서는 분명 무언가 움직였죠. 반가움인지 불안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 셋이 다 뒤섞인 감정인지 알 수 없는 것이요. 최민서는 곧바로 표정을 지웠고 차세리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끝내 읽지 못했습니다. 그날 차세리는 좋은 선생님을 찾았다고 생각했고 최민서는 마침내 들어와야 할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고 생각했어요. 양은빈이 최민서를 처음 본 순간 얼굴이 굳은 것도 그날이었습니다. 양은빈은 원래 감정을 곱게 숨기는 타입이 아니지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티가 났고 수상하면 더더욱 눈빛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차세리가 다정하게 내 공부 봐주실 선생님이야 라고 소개하자 양은비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나쳤어요. 차세리는 버릇없다고 생각했고 양은비는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처음 같지 않았거든요. 그 묘한 기시감이 양은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답은 엉뚱한 데서 튀어나왔어요. 공우제 때문이었습니다. 공우제는 온정시장과 양지바른 한의원, 두 집안 사이를 애매하게 오가며 늘 중심보다 한 걸음 옆에서 사람들을 보는 편이었지요. 다정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함부로 단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며칠 전 카페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공우제가 우연히 보게 된 펜던트 안에 아기 사진이 있었고 그 사진을 가진 여자가 바로 오늘 양씨 집안에 들어온 최민서였던 겁니다. 양은빈이 그 사실을 떠올린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바로 공우제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그때 그 여자 기억나?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 문자 몇 줄이었지만 공우제는 곧바로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우제도 이미 다른 조각 하나를 쥐고 있었거든요. 차세리가 오래전 아기 사진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한다는 걸 얼핏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 교사가 들어왔다는 선에서 끝나지 않게 됐어요. 양은비는 최민서를 슬쩍슬쩍 관찰하기 시작했고 공우제는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크게 흔들려야 할 차세리만 아무것도 모른 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최민서와 공부를 시작한 뒤 차세리는 전보다 더 많이 웃었거든요. 차세리는 원래 누구 앞에서도 속내를 다 내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민서는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묻더라도 툭 던지듯 물었고 기다릴 줄 알았고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지요. 그 태도가 차세리를 이상하게 안심시켰습니다. 차세리는 자기 어린 시절 얘기, 공부를 포기한 일, 이 집에 들어오기 전 막막했던 시간들까지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최민서는 잘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차세리는 상대가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느끼자 자꾸 마음이 느슨해졌고 최민서는 그 틈으로 조용히 차세리 삶 안쪽으로 들어갔지요. 아주 서서히요. 그게 의도였는지 정말 자연스러운 성격 때문인지는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양동익은 늦게 눈치챘어요. 아내가 달라졌다는 것만 먼저 보였지요. 차세리가 식탁에서 먼저 말을 걸고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고 가끔은 스스로 들떠있는 표정까지 보였거든요. 양동익은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해준 것도 없는데 차세리가 살아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차세리를 그렇게 바꿔놓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양동익은 차세리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대답하지 못할 사람이지만 차세리를 자기 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의 웃음을 끌어내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최민서라는 사실이 슬며시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양선출도 한 번 걸렸습니다. 복도에서 최민서와 마주쳤을 때였어요. 최민서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양선출은 무심코 고개만 끄덕이려 했는데 발이 멈췄어요. 낯선 얼굴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 얼굴 많이 본 노인의 감이라는 게 있지요. 어디서 봤다고 짚을 수는 없는데 그냥 지나치기엔 묘하게 마음이 당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양선출은 괜한 소리 안 하는 성격이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에도 최민서 얼굴이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양선출도 모르게 이 아이를 더 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민서가 차세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온 데는 공부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차세리는 별 생각 없이 물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왔어요? 최민서는 잠깐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했지요. 그리고 말했어요. 오래전에 놓친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요. 차세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남의 사연인데 이상하게 남 얘기 같지가 않았거든요. 차세리도 잃어버린 시간을 마음속 깊은 데 묻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자기 속도 열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차세리는 최민서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선생과 학생 사이의 편안함을 넘어서 이유 없이 신경 쓰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피곤해 보이진 않는지, 한국 생활은 괜찮은지 자꾸 챙기게 됐어요. 차세리는 스스로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설명이 안 됐거든요. 최민서가 잠깐이라도 늦으면 괜히 초조해졌고 얼굴빛이 안 좋으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처럼요. 차세리는 애써 부정했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눌러도 감정은 자꾸 위로 떠올랐습니다. 결정적인 건 펜던트였어요. 최민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차세리가 차를 들고 공부방에 들어갔는데 의자에 걸린 가방 틈에서 목걸이가 보였거든요. 반짝이는 작은 펜던트 하나였어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성격은 아닌데 그날은 차세리 손이 저도 모르게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본인도 몰라요. 열지 말았어야 할 물건인데 그날 차세리는 열었습니다. 안에 든 건 갓난아이 사진이었어요. 차세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아기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차세리는 바로 서랍으로 갔습니다. 깊숙한데 넣어둔 봉투를 꺼냈어요.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양동익도 모르게 숨겨온 사진 한 장이었지요. 그리고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입술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에 닮은 아기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귀 아래 작은 점자리까지 같은 건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차세리는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웃고 자기 옆에 앉아 공부를 가르치고 자기 손으로 집에 들인 여자가 혹시 내가 세상에 보내야만 했던 그 아이인가. 그 생각이 머리를 때리듯 밀려왔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차세리는 사진을 허둥지둥 감추고 펜던트를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최민서가 들어왔을 때 차세리는 아무 일 없는 얼굴을 만들었지만 이미 눈빛은 달라져 있었지요. 최민서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모른 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날 이후 차세리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최민서가 글을 읽고 설명할 때마다 입술 모양이 보였고 웃을 때마다 눈매가 보였고 고개를 숙일 때 귀 밑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차세리는 자꾸 예전 기억으로 끌려갔습니다. 혼자였던 시간, 배부른 몸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던 밤들, 아이를 안고 울던 마지막 순간, 보내야만 했던 절망까지요. 차세리는 그 기억을 스스로 묻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양은비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차세리와 최민서 사이에 설명 안 되는 정이 생기는 걸 봤거든요. 처음엔 새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게 싫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질투보다는 불길함에 가까웠어요. 혹시 진짜로 두 사람이 연결돼 있다면 어쩌나. 그렇게 되면 이 집은 어떻게 되나. 차세리는 무너지지 않을까. 양은비는 어느새 차세리를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새엄마와 사이가 완전히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차세리가 다칠까봐 먼저 겁이 났습니다. 공우제는 더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공주아에게만 털어놨습니다. 공주아는 누구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사람 상처를 먼저 보는 성격이잖아요. 공우제가 하나씩 설명하자 공주아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공주아는 쉽게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 증거가 없고 함부로 말하면 차세리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조각이 맞아떨어진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공우제는 답답했어요. 가만히 있자니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고 움직이자니 누군가를 돌이킬 수 없이 아프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최민서 쪽 마음이었습니다. 최민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입양 서류만 들고 자기 뿌리를 찾다가 우연히 차세리 격까지 왔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알고 왔을 가능성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만약 최민서가 차세리를 이미 의심하고 있다면요. 그래서 일부러 접근했다면요. 그래서 다정한 얼굴로 질문을 던지고 차세리 입에서 과거를 끌어내고 있다면요. 그 순간 이 이야기는 눈물의 상봉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계산과 상처의 대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우제가 겁을 낸 것도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차세리는 결국 다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눈으로, 감으로, 기억으로요. 그래서 어느 날 최민서가 졸음에 잠깐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차세리는 숨도 죽인 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잠든 얼굴이 이상하게 낯익었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걸 닮은 데서 찾아낸다고 하지만 차세리는 차마 그것만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귀 밑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끄러졌지요.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고 최민서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그 작은 점이 선명했거든요. 차세리가 평생 잊지 못한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최민서는 놀라서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는데 차세리는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너질 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도 말하지 못했어요. 너 혹시 내 딸이니?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아니라면요. 아니면 맞더라도 그 말을 듣는 최민서 마음은요. 차세리는 비겁하다는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더 다정해졌어요. 더 챙기고 더 보고 더 흔들렸습니다. 그게 차세리에게는 확인이면서 동시에 겁이었어요. 양동익은 그 변화를 보면서 더 예민해졌습니다. 차세리가 최민서에게 쏟는 관심이 단순한 호의 이상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니 더 불안했지요. 아내가 자꾸 딴 데 정신이 팔려있고 자신한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생겼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날카롭습니다. 양동익은 처음으로 최민서 뒷조사를 해야 하나 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차세리를 의심하는 남편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양동익도 참 묘한 사람이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은 서툴지만 잃을 것 같은 불안에는 누구보다 민감하거든요. 한편 차세리를 버렸던 과거의 남자 이야기도 조용히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오래전에 그 이름조차 마음에서 지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 문제와 최민서 존재가 현실이 되는 순간 그 남자도 다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는 뒤늦게 후회하며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버린 것이 사람 인생 전체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요. 아직 그가 누구인지 언제 등장할지는 모르지만 차세리 과거가 열리면 그 문이 그 사람 앞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게 되면 양동익, 차세리, 최민서 셋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씨 집안 전체 문제로 번지게 되지요. 더 아픈 건 차세리 마음이었어요. 차세리는 늘 강한 척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결핍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버텼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더 완벽해지려 했고 과거를 덮기 위해 현재를 지나치게 단단히 쌓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성벽이 한 사람 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버렸다고 믿으며 평생 죄책감으로 안고 살았던 아이일지도 모르는 최민서 앞에서요. 만약 최민서가 맞다면 차세리는 기뻐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너져야 할까요?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선 안 되는 사람을 눈앞에 둔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차세리는 행복보다 두려움이 먼저였어요. 혹시 최민서가 자신을 원망한다면, 혹시 왜 나를 버렸어요? 라고 묻는다면 차세리는 그 질문 하나를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세리는 아직 침묵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민서도 더 기다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최민서는 요즘 차세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릴 때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뭐였어요? 사람은 정말 잊고 사라질까요? 한번 놓친 인연이 다시 돌아오면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이 그냥 공부하다가 툭 튀어나오는 척하지만 실은 차세리 심장을 정면으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겉으론 웃으면서도 속으론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진실 앞에 서느냐입니다. 차세리가 먼저 펜던트와 사진 이야기를 꺼낼지, 양은빈이 더는 못 참고 폭로해버릴지, 공우재가 확인부터 하자며 움직일지, 아니면 최민서가 먼저 정체를 드러낼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가장 늦게 움직일 것 같은 사람이 양선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안 어른은 대개 모든 게 터진 뒤 수습하는 사람이 아니라 터지기 직전 이상한 기류를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거든요. 양선출은 이미 최민서 얼굴에서 낯섦과 익숙함이 겹친다는 걸 느꼈어요. 거기다 차세리 태도까지 달라진다면 결국 양선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 비밀은 단순한 출생의 비밀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차세리가 어떤 여자였는지, 양동익과 결혼의 계산만 있었는지 아니면 진심도 있었는지, 양은빈이 새엄마를 어디까지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공우재가 남의 집 비밀 앞에서 어디까지 책임질 사람인지, 그리고 최민서가 찾는 게 엄마인지 복수인지 용서인지까지 한꺼번에 다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다음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은 딱 하나입니다. 차세리가 다음 수업에서 최민서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예요. 귀 밑 작은 점도 펜던트 속 사진도 자기 서랍 안 낡은 사진도 다 알고 있는 상태로 마주 앉는 그 시간 말입니다. 차세리가 그 자리에서 끝내 아무 말도 못하면 최민서가 먼저 한마디 할 수도 있어요. 저를 아는 것 같으세요? 그 말 한마디면 차세리가 쌓아올린 시간은 통째로 흔들리겠지요. 반대로 차세리가 먼저 혹시 너 하고 입을 떼는 순간 최민서 표정 하나로 이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반가움이면 눈물이 터질 것이고 원망이면 지옥문이 열릴 테니까요. 더 소름 돋는 건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 보이는데도 마지막 한 조각만은 아직 손에 안 잡혔어요. 그래서 더 긴장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서 무섭고 틀릴 수도 있어서 더 무섭지요. 바로 그 애매한 틈에서 사람 마음이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지금 차세리도 최민서도 양은빈도 공우재도 다 그 틈에 서 있어요. 한 걸음만 더 가면 진실인데 그 한 걸음이 너무 무거운 밤 앞에요. 차세리가 먼저 입을 열지, 끝내 모른 척할지. 그리고 최민서가 정말 찾고 있던 사람이 차세리였는지. 이 조용한 집안 안에서 이제 가장 무서운 건 비밀 그 자체보다 서로를 알아본 뒤에도 아무 말 못하는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그 침묵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이라면 차세리처럼 끝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댓글로 함께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더 빠르게 만나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몰입감 있는 드라마 예상 전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